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라반이라는 곳에 라밤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에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농장은 온갖 종류의 꽃과 작물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매일같이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날씨 때문에 고통받았고 마을 사람들은 라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라밤은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깊은 숲속에 있는 고대의 마법의 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샘은 절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물로 인해 어떤 작물도 무럭무럭 자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조부모에게서 듣게 된 것이었고 이제 그 전설은 라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라밤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했고 새벽 늦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숲은 그를 호서울적으로 맞이했고 그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숲의 심장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오래된 아름다운 분수와 그 주변에 피어있는 생기 넘치는 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마법의 샘이었습니다. 샘의 물은 은빛으로 빛나고 그 옆에는 마법의 수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호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을 가진 노인으로 변장한 요정이었습니다. 그는 라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농부여,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라밤은 마을의 상황과 샘의 물이 마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수호자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시험을 통과하면 마을에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수호자는 3가지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의 시험으로 어두운 동굴에서 금빛 열매 1개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라밤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동굴에 들어가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 찬 공간을 지나 마침내 금빛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의 시험이었습니다. 수호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씨앗을 주며 어떤 것이 가장 빨리 자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라밤은 그의 농업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적합한 씨앗을 선택했고 그것은 실제로 가장 빠르게 싹을 틔웠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마음의 시험으로 수호자는 라밤에게 마을을 살리는 소망이 진심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라밤은 두 눈을 담담히 마주치며 마을 전체의 행복과 번영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라밤에게 수호자는 마법의 물 한 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샘의 물을 마을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라밤은 마법의 물을 마을의 중심에 있는 큰 우물에 부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비옥한 땅과 맑은 날씨 아래에서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라밤은 자신의 농장을 계속 돌보며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갔고 그 샘의 전설은 오래도록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라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숲속 샘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희망과 믿음을 주는 소중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앙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방에는 신비로움과 마법이 살고 있는 깊은 숲이 하나 있었죠. 이 숲에는 숲의 정령들과 마법의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숲속 한가운데에는 황금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뭇가지들이 계절마다 각기 다른 색으로 변화하며 특별한 날 밤이 되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녀 클로에는 이 숲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클로에는 별빛이 비추는 창밖을 바라보며 황금나무를 직접 보고 싶다는 소망을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라 생각하며 잠에 든 그녀는 어느새 마법의 숲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선 클로에는 길을 밝히는 반딧불이와 각종 야생화들의 향연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클로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백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백록은 클로에를 반갑게 맞이하며 숲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죠. 숲을 지나면서 클로에는 파란 나비들과 노래를 부르는 새들 그리고 춤추는 물고기들이 논이는 호수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백록은 숲속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며 살아간다는 숲의 규칙을 이야기했죠. 클로에는 자신도 모르게 숲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클로에는 황금나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순간 나무는 밝고 찬란한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클로에는 어쩐지 자신이 이 숲의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백록은 클로에에게 이 나무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나무라는 것을 알려주며 소원을 빌어보라고 경쾌하게 말했습니다.
클로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소원이 바라기가 무섭게 황금나무는 더 밝게 빛나고 곧 사라질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클로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백록은 클로에가 꿈속에서의 여행을 잘 기억하기를 바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깨어난 클로에는 밝은 햇살과 함께 온갖 생생한 기억들을 더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클로에는 진정한 행복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합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법의 숲에서의 여정은 그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고, 매년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그녀는 숲속에서의 여행 이야기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즐겁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클로에는 꿈을 통해 화합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그 마을의 전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에 샹드리옹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근처의 커다란 저택에서 일하는 성실한 하녀였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었다. 이 저택의 주인은 피에르 남작으로 매우 부유했으나 자주 여행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샹드리옹은 날마다 정원을 돌보며 저택을 지키고 있었고, 피에르 남작을 대신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도움을 주곤 했다. 어느 날 샹드리옹은 마당에서 정원을 손질하다 작은 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종은 빛나는 금빛을 띠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중요한 이유로 그곳에 숨겨둔 것 같았다. 샹드리옹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종을 울리기로 결심했다. 종이 울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원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커지며 빛나는 꽃들을 피어나게 했고, 정원의 끝에서는 작은 요정들이 나타나 샹드리옹을 둘러쌌다. 요정들의 수장은 엘리오드라는 이름을 가진 요정이었다. 엘리오드는 샹드리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의 마법의 정원이랍니다. 이 종을 울린 이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샹드리옹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라워하며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요정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하여 이틀이 지난 후 그녀는 요정들에게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도 좋고 풍요로운 농작물들이 자라게 해주세요. 엘리오드와 요정들은 샹드리옹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마을은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은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얼마 후 샹드리옹은 두 번째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무언가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을 원했다. 제 소원은 저에게 진정한 친구 한 명을 주는 것이에요.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해요. 그러자 요정들은 숲속에서 한 남자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고 그는 샹드리옹과 같은 사랑스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둘은 금세 서로에게서 동질감을 느끼고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빌 날이 다가왔다. 샹드리옹은 그녀를 단순히 하녀가 아닌 사람으로 봐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다. 그녀는 열광적으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제 세 번째 소원은 저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엘리오드와 요정들은 웃으며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행을 즐기던 피에르 남작이 집으로 돌아왔다. 샹드리옹의 모습을 본 그는 그녀의 진실된 마음씨와 아름다움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두 사람은 서서히 사랑에 빠졌고 마침내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이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매일 함께 웃을 때마다 정원의 나무와 꽃들은 더욱더 선명한 색으로 빛났고 마법의 정원은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했다. 샹드리옹은 그녀의 세 가지 소원을 이뤄주었던 요정들에게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며 그녀의 삶은 끝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빛의 숲이라는 전설적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빛의 근원은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반딧불이는 루미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반딧불이었습니다. 루미엘은 다른 반딧불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유난히 더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 덕분에 루미엘은 숲의 모든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받았고 곧 숲의 지도자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숲 밖에서 온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숲에 접근하려는 소리였습니다. 인간들은 빛의 숲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발걸음이 숲의 평화를 깨뜨릴까봐 숲의 주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미엘은 모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빛을 모아 인간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그들이 숲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만 보고 갈 수 있게 하자.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내해주자. 숲의 주민들은 루미엘의 지혜로운 제안에 동의했고 모두 힘을 합쳐 빛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인간들은 그 길을 따라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고 그 길만 따라가며 숲의 중심부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숲의 경이로움에 대해 경외심을 느끼며 돌아갔고 숲의 평화는 지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미엘은 우연히 병들어 힘을 잃은 작은 나무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실바였고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어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루미엘은 실바를 돕기 위해 친구들인 다른 반딧불이들과 상의했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실바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숲의 더 깊은 곳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실바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루미엘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숲의 모든 주민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빛의 숲은 다시 한번 평화와 조화로움으로 가득 찬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미엘은 숲의 지도자로서 모든 생명체를 돌보며 그곳을 찾아오는 인간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루미엘의 이야기는 숲을 넘어 사람들의 세상까지 전해졌고 빛의 숲은 사람들의 꿈속에서 언제나 반짝이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